문희정의 핫 키워드. 네,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이죠.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억 1,200만 명 회원국 시민들의 향후 5년을 책임질 유럽의회 선거가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1979년 창설된 유럽연합의 입법기구로 28개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5년에 한 번 75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데요. 이 각 회원국 4억 2,700만 명의 유권자들은 오늘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지정된 날짜에 각국 정당에 투표를 하고, 이 각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서 할당 좌석수 내에서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비례대표제입니다. 네. 이 각 국가별 의석수는 회원국 인구수에 따라 할당이 되는데요. 인구가 가장 많은 독일에 96석이 할당이 되고, 이어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으로 배정이 되는데요. 일단 EU 의회 의원으로 선출이 되게 되면은 국적에 상관없이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정당을 구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국 내 정당에 상관없이 새로운 정당을 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유세 기간 동안 유럽 전역의 정치인들이 이합 집산해서 함께 유세 활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개국 이상 회원국에서 25명 이상의 의원이 참여하면 교섭 단체를 꾸릴 수 있고요. 현재 유럽 의회에는 총 8개 정당이 있습니다. 네. 이 유럽 통합을 지지하는 26석의 중도 우파 성향의 유럽 국민당과 185석의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 연합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가 연기가 되면서 이번 선거에 어쩔 수 없이 또 참여를 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는 시점이 사실은 이 유럽의회 선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됐거든요. 그렇죠.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달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를 오는 10월 말까지 추가 연기하되, 이 영국 의회가 EU 탈퇴 협정을 승인하면 바로 브렉시트를 허용하는 탄력적 연기 방안에 합의했는데요. 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영국이 6월 1일자로 EU와 합의 없이 노딜 브렉시트로 내몰리기 때문에 유럽의회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제1야당인 노동당과 협상해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초 하원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디언은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의 새 데드라인이 7월 2일로 새롭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의 새로운 임기가 7월 2일 날 시작되기 때문에 네네. 만약 그 전에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영국 의원들은 자동 탈회되고요. 이 공석은 나머지 국가에 재할당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회 선거에 드는 예산 1억 1천만 유로, 약 1,440억 원 중 일부를 영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 자체는 어떤가요? 처음 선거가 실시된 지난 1979년에는 61.8% 꽤 높았죠. 네. 하지만 1984년에는 59%, 그리고 직전 선거인 2014년에는 더 낮아진 42.6%를 기록해서 유럽의회 선거의 투표율은 계속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이 브렉시트나 극우 세력의 확산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유럽의 통합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에 따라서 이 향후 유럽 해체 의견에 힘이 쏠릴 수도 있는데요. 네. 따라서 유럽연합은 물론이고 각 회원국들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투표를 독려하는 광고성 캠페인을 벌이는 등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표율이 계속해서 낮아진 것도 문제지만 이 28개 회원국 간의 투표율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도 하나의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2014년 선거의 경우 벨기에는 89.6%의 투표율을 보인 반면 이 슬로바키아는 13%, 체코는 18.2%라는 10%대의 투표율에 그쳐서 이 유럽의회 의원의 대표성을 약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그 유럽 사람들 생각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이 유럽인들은 유럽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사실 이 28개 회원국들이 갈갈이 찢어져서 독립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뭉쳐있는 게 네. 덩어리가 커지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 유럽 사람들은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은
유럽 외교협회가 실제로 글로벌 인터넷 여론조사 업체인 유고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안타깝게도 28개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진 못했고요. 14개 EU 회원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년에서 20년 내로 EU가 해체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슬로바키아 국적 응답자의 66%가 그렇다고 답을 했고요. 프랑스 응답자의 58% 역시 그렇다고 답하는 등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EU의 해체를 예견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유럽연합 해체를 전망하면서도 유럽연합에 대한 호감도는 또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합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유로 바로미터 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EU에 가입함으로써 자국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응답자의 61%는 EU 회원국 가입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답변함으로써 유럽인의 3분의 2는 EU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국가 간의 갈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유럽연합이 해체될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무역이라든지 취업이나 이동의 자유 등 혜택 측면을 고려한다면 유럽이 통합된 상태가 본인들의 삶에 훨씬 유리하다고 평가를 내린 건데요. 유럽인 스스로나 또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유럽연합의 미래는 상당히 불투명해 보이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할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최근 유럽 전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반난민, 반EU 정책을 내세우는 극우 세력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의석을 차지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현재 각국 여론조사에서 극우 정당들이 단연 우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부총리이자 내무장관인 마테오 살비니가 이끄는 인종차별적 우익 정당인 동맹당이,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마린 르펜의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연합이, 또 영국에서도 올 2월에 창당한 극우 브렉시트당이 보수당과 노동당 등 거대 정당들을 모두 제치고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유럽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반-EU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서 극우 정당들이 직전 선거죠.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처음으로 교섭 단체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들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은 이번 선거 후 유럽의회 내에서 독자적인 정치 그룹을 구성해서 이 별도의 교섭 단체를 꾸리는 것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그 유럽의회 제1, 2당인 유럽국민당 그룹과 사회당 그룹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반-EU 성향의 정당 그룹인 유럽 보수 개혁과 또 자유와 직접 민주주의, 유럽 민족 자유 등 이 세 개 정치 그룹이 이번 선거에서 뭐 최대 180석에서 193석까지 차지해서 유럽 국민당, 사회당 그룹과 함께 유럽 의회의 그 삼각축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유럽 각국에서는 이 부상하고 있는 극우 정당들 때문에 우려가 상당히 커진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마리테 스하커 유럽의회 의원이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번 선거는 유럽을 만든 자와 깨려는 자 간의 싸움이다. 아. 굉장히 정확하게 규정을 한 거죠. 그러네요. 예. 네. 또 미국의 CNBC는 프랑스의 상황을 꼬집어서 여론조사에서 마크롱과 르펜은 막상막하다. 마크롱과 유럽의 진보적 기득권층을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사실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의 그 돌풍이 거세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각종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것은 좀 의심스러운 외부 세력의 가짜뉴스 활동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눈초리를 보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그 이유는 유럽의회 선거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전부터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대비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이 프랑스 티머만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유럽의회 선거를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방법은 매우 정교하다면서 이에 대비할 것을 촉구를 했고요. 지난 2월 독일과 영국, 프랑스 해외 담당 정보기관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의 외부 세력의 개입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EU는 이번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해서 회원국이 재빠르게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범유럽 차원의 신속 경보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이 페이스북이나 구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업체를 계속 압박하는 방식으로 가짜뉴스가 주로 유포되는 공간인 온라인에 대한 감시와 가짜뉴스 차단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가짜뉴스는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이 유럽의회 선거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친 줄은 몰랐는데 네. 그렇다면 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렇게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반이민, 이슬람 혐오를 주제로 하는 기사들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네. BBC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이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 매체들이 내놓은 자극적인 가짜뉴스가 이 페이스북 등 SNS에서 주류 방송사의 보도보다 약 4배 더 많이 공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유럽의 경우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저는 조사를 해보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이 트위터에서 회자되는 뉴스의 4%는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요. 특히 폴란드에서는 이 수치가 21%까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 옥스퍼드 대학은 특히 온라인에서 인기를 모았던 가짜 뉴스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몇 가지 제시를 했는데 네. 네덜란드의 한 정치인이 헤이그에 무슬림을 위한 할랄 해변을 조성한다는 이야기. 또 무슬림 소녀가 가족에게 살해당한 뒤 강에 버려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화재로 소실된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재건을 위해서 재정을 지원한다는 이야기 등이 주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외부 세력이라고 지칭하는 이런 세력들은 네.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들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유럽의 통합을 훼손하고 EU를 와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세력을 통틀어 의미하는데 네. 당연히 그중에는 유럽 극우 정치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러시아를 비롯해서요. 또 미국의 극우 인사죠. 스티브 배넌 같은 개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웨스트 프랑스 등 9개 지역 일간지는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20일 엘리제궁에서 진행한 공동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다른 세력들이 극단주의 정파들을 돕고 자금을 대는데 이렇게 관여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마크롱의 얘기에 따르면 처음으로 이 국가주의 세력과 외국 세력의 결탁을 보고 있다. 미국의 권력과 가까운 스티븐 배넌 같은 로비스트들도 있는데 이런 결탁의 목적은 유럽의 해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참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를 지낸 미국의 극우 농객이죠. 스티브 배넌은 현재 파리에 체류하면서 잇따른 언론 인터뷰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그는 한 방송에 출연해서 국가주의, 포퓰리즘, 민족주의 운동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 전 세계에 영향을 줄 거다. 그러면서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도 유익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은 유럽의회 선거를 맞아서 선거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